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쉽게 부도나거나 부실화되는 경우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신용 위험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크게 사업 위험과 재무 위험으로 부실화 가능성을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사업 위험의 결과로서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 즉 기업의 성적표를 재무제표라고 하는데요. 재무제표 분석 중에서 회계 분식에 많이 활용되는 자산 항목 분석을 활용한 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부실 징후 판단을 위해서는 자산 계정 분석이 중요한데요. 특히 실적이 저조한 중소기업이라면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부실 자산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부실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부실 자산을 자기 자본에서 차감한 수정 부채 비율, 수정 차입금 의존도, 수정 자기 자본 비율 등 수정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기업의 재무 비율과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산 항목은 크게 핵심 자산과 비핵심 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부실 자산은 핵심 자산이든 비핵심 자산이든 모든 계정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핵심 자산 중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 등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계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매출 채권에 부실 자산이 포함된 경우를 알아볼까요? 매출 채권 계정에 부실 자산이 포함된 사례라면 부실 매출 채권, 즉 매출처가 부실화되어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가공 매출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자라면 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데요.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허위 매출을 계상하고 그 상대 계정으로 매출 채권을 계상한 경우입니다. 그 밖에 판매 교섭력이 여류해 있어서 외상 결제 조건이 장기이거나 관계사에 대한 우회적인 자금 지원으로 인해 매출 후 매출 채권을 장기간 미회수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업으로부터 매출 채권 명세나 대장을 진구하여 확인하는 방법, 즉 매출 채권 명세에 있는 기업의 부실화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판매처가 망했다면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 금액만큼 자기 자본에서 차감한 후 수정 재무 분석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매출 채권 회수 기간 변화를 통해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 영업 위험에 해당하는 매출 결제 조건, 즉 현금이나 신용 판매 등 결제 방법과 순수 신용, 어음, 신용장 등 결제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부실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매출 채권 결제 조건이나 방식에 부합하지 않게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증가한 때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으로부터 파악한 결제 조건에 따라 평균적인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30일인 반면 재무제표상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60일인 경우라면 전문가적 관점에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증가하는 이유는 부실 매출 채권을 보유했거나 가공 매출 채권을 보유한 경우 판매 촉진을 위한 외상 판매 기간이 확대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고자산 회계분식입니다. 재고자산은 회계분식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계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비회감 기업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재고자산이 회계분식에 잘 활용되는 사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현금을 투입하여 다시 현금화되기까지 가장 먼 계정으로 제조 과정에서 불량품, 감모손, 재고자산 가격 하락 가능성 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영업활동 중 유일하게 외부인과 관계없이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대표적인 비화폐 자산으로 화폐 가치로 계량화하는 작업이 필요해 분식 개입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감사인이 기업의 모든 수량 실사에 입회가 불가능하고 회계 지식만으로 불량 재고 평가 등 정확성 확보가 어려워 외부 감사 기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실 재고 자산이 포함된 사례로는 재고 자산의 진보화나 변질로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불용 재고 자산이 포함된 경우와 재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수량이 감소하는 것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경우로 수익성을 좋게 보이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가공의 재고 자산을 인식하는 경우로서 가공의 재고 자산을 10억 원 인식했다면 영업이익이 10억 원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적자 기업이 손쉽게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매출 채권과 마찬가지로 우선 재고자산 보유기간의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 보유기간이 30일에서 60일, 60일에서 다시 90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 부실재고자산 포함 여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과 상담할 때 수요 대비를 위해 증가한 경우라고 하면 수주계약 여부 또는 당해연도 1, 4분기 내지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는지까지 확인해 업체 답변에 신뢰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 미반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원재료 가격 변동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철강 중 냉연 강판이 주요 원재료라면 전년도 냉연 강판 가격 변동을 점검해 보는데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채택한 기업이라면 냉연 강판 가격이 구입 당시보다 하락했다면 평가 손실을 인식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회계 분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재고자산 보유기간이 증가한 것은 판매가 부진하거나 불용 또는 가공 재고자산을 보유했거나 대규모 수주나 원재료 가격 상승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재고자산 보유량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재고자산 보유량이 매년 증가하거나 절대적인 보유량이 과다한 경우라면 부실 재고자산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인데요. 합리적인 경영자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도한 재고자산을 보유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가공 또는 비우량 관계사에 대한 우회적인 자금 지원을 위한 선급금을 활용하거나 수익성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모두 좋게 하기 위해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장치 수선을 자본적 지출, 즉 영업활동을 투자활동으로 인식한 경우 수선비라는 비용의 감소와 유형자산 증가로 수익성뿐만 아니라 영업활동 현금 흐름까지 좋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런 경우는 분식 여부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출액 대비 과도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다든지 영업활동 대비 과도한 투자 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든지 할 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경상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경우도 수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동시에 좋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정상적인 무형자산 인식보다는 수익성 개선을 위한 무리한 무형자산 인식이 많으므로 보수적 관점으로 자기 자본에서 차감하여 수정 분석해야 합니다. 또 부실자산 가능성이 높은 계정으로 장단기 대여금을 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대표이사가 인출한 경우로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기업에 상환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급여나 배당 또는 유상감자 대금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비용 발생으로 이어지거나 회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자기 자본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이외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관계사 지분 투자를 중소기업 특례 조항 등에 따라 지분법 투자 주식이 아닌 매도 가능 증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투자회사가 자본 잠식임에도 손상인식하지 않았을 경우 부실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회사의 실적 점검이 필요하게 됩니다.